끝장 토익 입문반 금요일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5는 플린트를 수업 시간에 드렸고요. 그다음에 파트 7은 부교재에서 78, 79, 81페이지가 진도 페이지라서 먼저 문제를 풀고 프리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프린트부터 봐보면 오늘 볼 프린트는 저희가 이번 달에 총정리한 내용들, 그래서 명사부터 동사까지 전체 품사를 배웠고 그 품사를 한 번 더 총정리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1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주어가 있지만 주어가 없고 동사만 있는 경우도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명령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명령문 문제는 무조건 아니지만 이렇게 플리즈를 보면 의심해 볼 만해요. 설마 이거 명령문인가? 이렇게 해서 이 동봉된 included 동봉된 서베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세요, 완성해 주세요,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가는 문제가 맞습니다. 물론 이쪽에 return이라고도 동사가 있긴 한데 얘도 똑같이 동사 원형으로 작성하고 이것을 우리 사무실에 반송해 주세요. 동사하고 동사해 주세요. 양쪽으로 명령문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이쪽에도 주어는 없지만 동사를 넣어서 명령문을 만드는 문제였어요. 2번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신상품을 해서 얘가 목적어인 거죠. 주어가 목적어를, 명사가 명사를,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당연히 동사 아닌 애 빼보시면 D부터 나갔고 A도 나갑니다. 그럼 B 아니면 C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의 차례있는 B는 미래 시제, 그 다음에 C는 과거 시제. 그럼 둘 중 하나로만 결정하면 next Monday를 보고 미래 시제 B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는 동사 문제, 동사에서 시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얘는 여기 include라고 이미 동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는 앞에는 주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of 전치사와 전치사로 연결하면서 주어 자리에 그리고 전치사 of 앞에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명사를 넣어야겠다 한 다음에 D는 동사라서 안 됩니다. 그러면 A 아니면 B 아니면 C인데 priority 하면 얘가 이제 우선순위라는 뜻의 명사예요. 그 다음에 얘는 명사의 복수형. 그 다음에 B를 제가 안 지우는 이유는 물론 뭐 동명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선택하지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에서 정답을 쉽게 줘요. include의 형태를 보니까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 자리에 명사 있는 건 당연한데 include의 형태를 보면 이 명사는 무조건 복수여야 되는 거죠. include에 전혀 SES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복수로 확실한 건 정답이 C네요. 그래서 그냥 C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명사니 동명사니 이런 걸 생각하기도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하면 정답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으로 가보시면 얘는 더 쉽게 갈 수도 있어요. 메이라고 조동사. 여러분 조동사 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동사 원형. 그래서 이 중에서 동사가 뭐고 동사 원형이 뭐지 하면 정답은 D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exceed는 초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과하다, 넘다. 그래서 may exceed 10 pages 하면 예산의 그 budget proposal, 예산 제안서가 10페이지를 넘으면 노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10페이지 말 그대로 페이지, 10장의 페이지를 exceed 초과하다. 그래서 동사 들어가면 되는 문제, 이 중에서 동사 원형 D 고르면 끝났어요. 그리고 5번으로 가보시면 얘도 자리를 생각하고 움직이면 되는 대명사 문제입니다. 그럼 얘가 대명사 문제일 때 내용을 읽어보니까 문장 한다면 이 회사가 will offer 제공할 거예요. 무엇을? 50%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이 들어갈 자리는 맞아요. 주어가 제공할 거예요. 무엇을. 그럼 이런 무엇을 자리는 목적어 자리. 그럼 이제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애를 생각해보면 대의는 주어 자리 들어가야 되고 대열은 소유격 너의, 나의, 그들의 명사가 아닌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의까지만 있는 일종의 소유 형용사, 소유격. 그래서 얘는 또 안 되고 대만이면 댐셀부즈인데 여러분 댐셀부즈를 지금 쓰려면 얘를 우리가 이름이 제기대명사 얘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럴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꼭 동일해야 돼요. 주어 목적어가 동일하다는 건 내가 내 소개를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데 주어가 대상으로 하는 그 목적어가 자기 자신이고 본인일 때 이럴 때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가 그들 스스로를 50% 제공하는 게 아닌 거죠. 할인된 프린터가 팔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프린터가 팔리지 않으면 프린터를 50%에 더 싸게 제공을 할 것이다. 이거니까 여기서는 그것들을 이란 의미로 쓰이는 댐이고 이 댐이 지칭하는 대상은 앞서서 나온 printer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이를 많이 하기 좋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뭔가 사람한테만 써야 될 것 같다는 오해. 사람한테도 쓰지만 사실 다 돼요. 이세 복수형을 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물건이니 동물이니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50%에 제공할 것이다. 정답은 C. 그리고 여러분 6번으로 오시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애프터를 보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프터는 전치사도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됩니다. 둘 다 기능이 있어요. 의미가 동일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문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오면 되고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오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걸 채워서 우리가 뭐 문장을 만들어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뭐 주어 놓고 동사 놓고 막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6번으로 가보시면 전치사란 생각을 해야 되고 전치사면 명사를 넣어야 되니까 정답이 D로 가요. 그래서 deliberation은 숙고, 고민.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숙고 끝에 이 도시 계획을 하는 공무원들이 determined 결정을 했습니다. 대절을. 네, 내용상으로도 문법상으로도 정답은 명사 넣는 D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면 얘도 우리가 많이 배웠던 자리네요. 비동사 뒤에.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주격보어인데 주어를 보충하는 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럼 여기서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한 다음에 생각할게. 명사가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주어 비동사 명사 하면 주어가 명사이다. 바꿔서 명사는 주어이다. 요렇게도 성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관계를 동격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인턴십 프로그램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냥 유익하다. 주어가 어떠하다. 예, 요런 얘기가 들어가려면 주어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어떠하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정답이 맞고 C로 갑니다. beneficial.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사가 들어가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죠. 명사였다면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기 힘들 테니까.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mutually 상호적으로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이익이 된다. 유익하다. 주어가 어떠하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8번으로 가보시면 얘도 다시 대명사인데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명사 문제예요. 렌터들은 그러니까 임차를 한 거죠. 빌린 사람들은 understand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뭘 이해해야 돼요? rental agreement 계약의 조건을 임대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명사 앞에 소유격 넣는 문제네요. 명사 앞에 제일 많이 나오는 소유격 누구의 명사 그들의 계약 조건 누구의 명사 네, 이 시리즈 문제라서 지금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명사 정답은 A로 들어가요. Their rental agreement. 그들의 임대 계약 조건.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시면 뭐 요거는 사실 표현으로 보셔도 되는데 관사 있고 명사 넣는 건 맞으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B고요. 얘는 어차피 세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 그래서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 그 다음에 number 10 이제 마지막이에요. 보시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고 아까 얘기한 거 이번에 주격보호제를 형용사 잘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 자리에 끼어들기 딱 좋은 건 부사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이 B로 가요. 놀랍게도 정확한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사부터 그래도 문제를 골고루 보긴 했지만 부교재에서 과제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한 번 더 품사 총정리 하시고 월요일 수업으로 오시면 네, 전체적으로 품사에 대한 종합 정리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파트 7 문제 풀고 오셨죠? 부교재에서 세 세트를 드렸는데 다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서의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정도 수준이고요. 너무 쉬운 수준으로만 계속 독해를 연습하면 그런 날도 시험에 있지만 사실 어려운 날 가서 당황해서 뭘 해보지를 못하고 나와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도 봐서 적응력을 키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주말을 껴서 가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단어든 뭐 여러 가지 문장 구조든 공부할 게 있는 쪽으로 지문을 드렸습니다. 처음 보면 여기 78페이지 지문은 소재가 되게 괜찮아요.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소재성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156번 문제 읽어보니까 이메일의 목적을 찾아오라고 하고 이런 목적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정확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기 매칭에 특히나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단어만 보고 고른다던가 내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건 정말 안 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사실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아셔야 되는 단어. 여러분 지금 너의 authentication 코드하고 요런 번호 써 있는데 이 느낌 아시죠? 요런 번호 우리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아보는 거. 인증번호라는 뜻이에요. 인증코드, 인증번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인증번호를 보내주면서 너의 이 콜미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해서 enter the code 이 번호를 입력하래요. 뭐 할 때? 너가 증명을 할 때. 근데 뭘 증명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오너다. 내가 매니저다. 이런 덴탈 클리닉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 그대로 인증번호 뭔가 증명할 때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나다. 이런 거 증명할 때 쓰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이메일의 목적은 제일 주된 목적은 인증번호를 보내준 거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주문을 받았다고 확인해 준 적 없죠. 고객의 컴플라인트 불평에 대답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패스워드 이 비밀번호를 리셋해 준 적도 없습니다. 좀 단어가 어렵지만 정답으로 가야 될 건 A네요. 그 person의 identity 신분의 verification 확인을 팩실레이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뭐 verification을 확인 정도 그다음 팩실레이트는 가능하게 하다. 예, 조금 단어를 더 어렵게 외워도 돼. 어려운 한국어로 외우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냥 요 정도로 적응을 하시면 개인의 신분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인증번호의 주된 목적이니까요. 정답은 A. 네, 157번으로 가면 이 문제가 의외로 어려운 문제인데 콜미가 what does do니까 이거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콜미 뭐 하는 회사냐? 그럼 이제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보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생각하거나 찾으면 되는데 쉽게 냈을 리가 없죠. 그냥 막 콜미가 뭐 물건 팔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했을 때 딱 너무 대놓고 써 있으면 너무 쉬운데 그럼 이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하는 회사냐를 생각해 오게끔 만드는 대놓고는 당연히 안 써 있는 약간 추론과 추리가 필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뭔가 어카운트 계정 같은 게 있는 그런 거가 있을 만한 회사고 고객이 그리고 로그인을 할 만한 무언 그런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저거 인증번호를 치면 개인 컨트롤 뭔가 이런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콜미 리스팅의 목록에 너의 비즈니스를 위한 그리고 그 목록을 애들이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이 콜미 방문객들에게 보여지는 정보고요. 그리고 그들이 관련된 서비스를 찾을 때,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을 때 너의 도시에서. 그러니까 콜미라는 사이트는 뭔가 방문객이 들어와서 인천 주안의 영어학원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거기에 말 그대로 목록이 쫙 뜨는 거고 그 각각의 업체 오너나 매니저들이 뭐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우리 학원의 매니저나 오너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저희 학원은 이런 수업을 하고요 뭐 얼마고요 뭐 이런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데 시간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정보를 애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이 콜미가 하는 일인 거죠. 그걸로 연결을 지어보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메일 목록을 뭐 유지 관리해주는 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short-term workers니까 단기 직원, 그러니까 단기 채용하는 직원을 돕는 만한 회사도 아니에요. 정답은 C로 가겠네요. to the public, 대중에게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그래서 웹사이트 만들어서 뭐 우리 동네 치과 이런 거 검색하면 쫙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사이트다. 저 내용을 보고 요걸 좀 생각해서 매칭시켰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 다 읽은 범위는 별로 크지 않아요. 한 요 정도 읽었으면 정답 나오긴 하는데 조금 생각할 게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럼 7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9페이지는 여러분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메모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는 사내, 공지, 뭐 사내, 내부에서의 돈은 뭐 회람, 요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상이 이게 직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advertising staff니까 뭔가 광고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에게 보내진 공지 내용입니다.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지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문제부터 가보시면 메모에서 주로 논의되는 거, 얘도 핵심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메모니까 공지니까 공지의 뭐 주제라는 거는 뭔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소식이나 공지를 듣는 상대방, 공지를 보는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하게 뭐 원하는 바, 요청하는 바 이런 데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to mark 기념하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뭘 기념하냐면 최근 새로운 CEO가 지명됐고요. 그리고 회사의 change in direction이니까 방향의 change,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사의 멤버들이 had decided to 결정을 했어요. 뭐하기로 결정했냐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쉐이크업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 쉐이크업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막 하면 그게 쉐이크잖아요. 만들 때 쉐이크 흔들다. 근데 이걸 쉐이크업 해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확 바꾸는 거예요. 흔들어서 확 바꾸는 거. 탈바꿈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회사가 뭐 요런 거 탈바꿈하면 뭔가 막 그 브랜드명을 바꾼다든지 로고를 바꾼다든지 뭐 색깔이라도 바꾼다든지 아무튼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지금 원하는 바가 너가 우리의 소중한 직원인 너가 이러한 대변화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결국 뭘 요구하냐면 로고 디자인을 좀 해오래요. 그러니까 앞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막 토를 달아놓긴 했지만 결국에 특히나 원하는 건 야, 새로운 로고 디자인 좀 해와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갔더니 아 회사 로고 만들어 오라는 소리구나. 정답은 D로 가요. 그리고 159번으로 가면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할 것이 요청되는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직원들에게 무엇이 요청되어지는가? 여러분 요청하는 거 아니고 지금 여기 수동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직원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관심 있는 직원이라는 거는 이 공지 내용하고 주된 걸 생각했으면 이 로고를 만들어 볼 생각이 의향이 있는 직원을 얘기하겠죠? 그럼 그 관심 있는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로고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여기 참여를 해보겠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랬을 때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위에 정답이 구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로고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뭘 해와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찾으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에 깔려 있냐면요. 요 문제는 여러분 구도를 좀 외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read over it carefully 해서 이것을 잘 읽어봐 하고 여기서 those interested in submitting 제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쓴 dose는 사람들은 아래에 크리에이티아 조건을 밑에 있는 요 조건들 로고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뭐 색깔은 요렇게 사이즈는 요렇게 뭐 요런 단어 들어가야 된다는 저 조건을 bear in mind 하면 얘는 keep in mind랑 의미가 비슷해요. 명심하다, 유념하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건을 신경 써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원하는 건 아무 로고나 막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조건을 신경 써서 만들어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막 디테일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있구나. 내가 로고를 만들고 싶으면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있구나. 이걸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가서 제공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공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켜줘야 되는 저 밑에 있는 조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준수해서 만든다. 정답은 C로 가요. 근데 딱 요런 공지사항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고 직원들한테 시키고 근데 막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원하는 바가 자기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결국에는 지켜서 따라서 하라는 얘기니까 요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 굉장히 주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장 넣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문장 넣기 문제가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거는 이 내용이 어느 문단, 그러니까 글의 구성 순서로 봤을 때 토익에서 좋아하는 그 완벽한 기승전결로 봤을 때 어느 문단쯤에 들어가면 제일 좋을까? 요 생각이 사실 1번이야. 너무 디테일한 거 빼고. 근데 이 생각으로도 정답이 안 나오거나 요쯤에 이 글이 들어가면 딱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후보가 2개가 같이 있다 이러면 이때는 좀 내용에서의 디테일을 더 따져봐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1번이면 정답이 충분히 나올 만도 합니다. 그래서 board members, 이사회 멤버들이 곧 만날 거예요. 그 후에 뭐 하려고요? winning submission 해서 우승작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뭔가 로고를 단순히 만들어 오란 얘기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고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니고 거의 요 정도 멘트면 마무리 멘트가 맞는 거죠. 로고를 만들어 와. 그 다음에 조건은 이렇게야. 파이널 디자인을 보내. 그러면 그 이후에 너가 파이널 디자인을 보내 이 날짜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이사회 멤버들이 만나서 최종 우승작을 결정할 거야. 가장 완벽하죠. 정답은 여기 4번째 D가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afterwards가 결국에는 이 날짜랑 매칭이 될 거고 글의 구성으로 봤을 때도 로고 만들어와 조건은 이거야. 이날까지 내 최종 우승자 결정할 거야. 완벽한 기승전결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문단을 생각한다는 건데 문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글의 전개 순서를 생각해 주시면 같은 얘기지만 더 좋게 더 편하게 정답을 끌어낼 여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페이지 81로 갈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챗이라고 해서 대화문을 풀 건데요. 풀어는 봤지만 제가 요거 온라인 챗이나 텍스트 메시지 체인 할 때 수업 시간에도 드렸던 얘기가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봤을 때는 막 읽을 거 많고 막 머리 아프게 생긴 신문 기사 막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지만 또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수월하게 넘어가는 지문이 없는 거죠. 164번부터 봐보시면 그녀가 not again이라고 썼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말 왜 했을까요? not again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녀의 속뜻, 그녀의 감정, 그녀의 의도 뭐 이런 걸 찾아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시면 자기가 모든 사람한테 let you know 알려주고 싶은데 copier is down, 복사에 고장이 났대요. 내가 리페어 서비스를 불렀고 그들이 사람을 보낼 건데 고치려고 3시쯤에 그랬더니 얘가 not again 이런 거예요. 그때 밑에도 대답이 맞장구를 쳐줘요. 그치? 이번 주만 2번째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호프만이 얘기하는 not again의 감정은 확실하죠. 짜증났어요. 복사에 고장났어 이러니까 진짜 또야?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맞아 진짜 또 그래 이번 주만 2번째야 이러니까 이 사람 짜증났어요. 그러면 정답이 she's annoyed 그녀가 짜증이 났다. 뭐에 의해서요? by recurring problem 반복되는 문제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걸 알아요? 이번 주만 2번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165번으로 가보시면 Sales Department 카피 머신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팀 사람들이니까 이 Sales Department의 복사기에 대해서 indicated 언급되어 있는 건데 이 문제가 말은 indicated라고 써놓고 굉장히 추론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indicated라고 써있는데
정규 토익에서 내는 스타일이야. 내는 스타일인데 내면 indicated 대신에 아마 뭐 suggested나 implied나 이런 거 써놓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추론 성질이 있는 문제고, 얘를 제가 먼저 정답을 얘기해드리면 정답은 A예요. 이 클라라스틱이라는 건 지금 여기 회사? 이 회사가 지금 클라라스틱이란 회사고 여기에 지금 세일즈 디파트먼트 사람들끼리의 대화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복사기를 소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정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른 회사를 한번 트라이 해볼 거야. 이 기계의 리즈가 임대가 다음 달에 런아웃 끝났을 때 여기서 얘네들 복사기를 사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렌탈을 한 거죠. 임대를 한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우리 막 정수기, 그 다음에 뭐 복사기 이런 것도 대부분 사업체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렌탈 형식도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빌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임대와 렌탈의 의미는 산 건 아니라는 거죠. 소유는 아니라는 거니까 정답이 A로 가요. 그래서 저걸 보고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 문제라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거 문제 순차 배치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순차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1번이 여러분 정답이 여기서 나오는 건 너무 확실하고 3번하고 4번을 풀고 나면 어디서 2번이 나와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렇게 구간을 좁혀놓고 들어가시는 것도 진짜 괜찮아요. 16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suggested 얘도 뭐 추론할 수 있는 것은이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카운팅 회계부서에 있는, 그리고 he gave us 그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official permission 아주 공식적인 허가를. 근데 뭐 하라는 허가냐면 그의 부서에 카피어를 쓸 수 있는 허가예요. 지난번처럼. 그리고 이게 액세스 코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 사람은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뭔가 다른 부서의 official permission, 공식적인 허가를 줄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뭔가 그 부서 안에서 파워가 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 지금 이 정보로 끌어다 붙일 수 있는 건 D밖에 없죠. 이 사람은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의 헤드다, 장이다, 부서 장 정도는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이 나와주고 여기서 1번이 나오고 그럼 여러분 4번은요? 여기 확실히 갇혀 있겠죠. 그리고 아까 2번은요?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의 정답이 너무 안 보인다면 토익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 입문과 초급 단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막 많이 포기하자, 풀지 말아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을 먼저 풀고 지금처럼 구간을 확 좁혀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연습해 보시면 정답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럼 167번도 저희 여기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만큼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얘가 얘한테 뭘 시키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죠. 이 펄비스가 프란세즈한테 뭘 추천하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시키는데 make sure you go well in advance니까 야 좀 일찍 가. 좀 미리 in advance 미리 사전에 가 있으래요. 왜냐하면 너가 have to wait a while 약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 어카운팅이 회계부서가 그들 복사기를 되게 프레컨트리 자주 쓴대요. 그러니까 여기 부서도 복사기를 자주 쓰는데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가서 걔네 쓰기 전에 써. 좀 일찍 가. 미리 가.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한 적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A로 가는 게 맞습니다. Start a task early. 일을 좀 일찍 시작해라. Start a task early. 일을 좀 일찍 시작해라. 네, 요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간을 좁히고 시작하는 거 제가 얘기한 거 1, 2, 3, 4 요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번 요렇게 문제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학원 수업에서 뵙겠습니다.